에서는 굳이 이렇게 뭐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거나 깡패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와는 달리, 그러니까 소설은 전문직인데도 사투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현실에 더 가깝겠죠. 우리가 뭐 정치인들만 봐도 뭐 저 위에 고위직인 분들도 사투리 사용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뭐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뭔가를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서 눈에 띄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인물을 만들든 공간을 만들든 그 여러분이 유의하셔서 독자의 눈에 확 띄게끔 이 소설 재밌겠다. 이거 뭐지? 이런 식으로 되게끔 만드는 게 그 가장 특징적인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자세하고 디테일한 방법들은 또 나머지 이제 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감정이나 상태를 드러내는 어떤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소설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작가들이 있고 여태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가, 그 근간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잭 런던의 불지피기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내용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뭐 시베리아 같은 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멀리 살겠죠. 그래서 이제 걸어갑니다. 시베리아니까. 근데 막 가는 중에 막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가다가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눈보라가 치는 시베리아 벌판을 막 걸어가고 있으니까 엄청 춥겠죠. 엄청 춥겠죠. 근데 이 추운 상황을 이제 글로 쓸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랑 뭐 까미랑 뭐 오정혜 선생님이랑 뭐 김혜란이랑 이런 식으로 와갖고 되게 여러 작가들, 그리고 지금 수업을 듣는 여러분도 다 포함을 해서 한 대여섯 명이서 이 장면을 쓸 겁니다. 이 남자가 엄청 추운 상태에 대해서 막 쓰는데, 이제 물론 문장력의 차이가 있겠죠. 뭐 까미가 더 잘 쓸 수도 있고 오정혜 선생님이 더 잘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문장의 내용이란 건 이런 거겠죠. 춥다, 완전 춥다라는 거겠죠.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묘사를 한다면 뭐 숨을 쉴 때마다 뭐 송곳으로 폐를 찌르는 것 같고, 내가 뭐 피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뭐 점점 막 졸음이 오고, 그다음에 너무 추워서 입김을 불면 입김이 다 얼어서 떨어져 내리고, 막 손끝에 감각이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어떤 여러 작가들이 와서 쓴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도 그냥 쓰면은 아마 작가들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 작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어휘와 문장 표현이 뛰어난 사람들만 그냥 쓰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작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추위라는, 너무 추운 이 상태를 대체물이라는 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남자가 이 너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막 가다가 막 손도 얼고 막 이러겠죠. 근데 이 추운 상황에서 갑자기 죽은 늑대를 발견합니다. 근데 저 늑대도 그러니까 그 남자처럼 똑같이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어서 막 헤매다가 결국 얼어 죽었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죽은 늑대를 딱 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품에서 칼을 딱 꺼내가지고 배를 가릅니다. 배를 막 가른 다음에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뱃속이 따뜻하겠죠. 거기다가 손을 넣어요. 손이 막 녹습니다. 손을 녹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이제 손이 얼어가지고 그 성냥불을 못 켜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죽은 늑대의 배에 손을 넣어서 손을 녹인 다음에 불을 붙여서 불을 피워서 이제 조금 이렇게 몸을 녹이는 겁니다. 그렇게 녹이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다가 이 남자가 이제 또 다시 추워지겠죠. 또 눈보라 속을 걷고 있으니까. 근데 두리번 거리면서 어디 죽은 늑대 없나? 이렇게 찾고 있으면 이제 독자가 이 사람 또 엄청 춥구나 라고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죽은 늑대라는 대체물을 사용했고, 저한테 사용하라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대체물을 사용할 테고, 까미는 까미대로 또 다른 대체물을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이 추위라는 상태를 그냥 춥다, 완전 춥다를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대체물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마다 다른 대체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에 수많은 소설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감정이나 상태 이런 거를 어떤 다른 걸로 대체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이제 작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인 게요. 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만 이장우 선생의 동경소년이라는 소설을 보면 육기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애는 존재감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얘가 안 와도 친구들도 모르고 선생님도 안 오는지 모릅니다. 뭐 수학여행을 가도
막 얘가 잠깐 휴게소 간 사이에 얘를 두고 막 버스가 출발해 버려요. 그리고 자판기 앞에서 이렇게 줄을 서 있어도 사람들이 이 여자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갖고 막 새치기 해갖고 뽑아먹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약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외롭겠죠. 외롭고 힘들겠죠.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나의 존재를 몰라봐주고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거를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나는 뭐 우울해 죽겠다, 왜 나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육기라는 여자애가 대형 마트에 갑니다. 근데 대형 마트에 가면 이렇게 자동문이 있겠죠. 근데 이 여자애가 이렇게 딱 가면은 자동문이 이렇게 슉 열리는 겁니다. 이게 딱 열리면 이 여자애가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동문의 센서가 나를 알아봐주고서 지금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이 존재감이 없는 여자애가 그 자동문 앞을 왔다 갔다 거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알아봐주는 것은 자동문의 센서뿐이다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읽는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얼마나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으면 저렇게 자동문 앞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좋아할까라는 거고, 이 대체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오죽하면 저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디오와 대화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외롭겠죠. 친구가 많은 어떤 사람이 라디오랑 대화를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난 외롭다, 완전 외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럴까 라는 걸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작가마다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것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체문을 만들어서 감정이나 상태를 대체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작가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아까 그 처음에 설명드렸던 첫 강의 형상화와 더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이걸 자세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앞으로 그런 온라인 강의와 대면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